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저희 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강의부터 2과목 스프레드 스틸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개의 강의 중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6%,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스타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프로그램 환경 설정 및 통합 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프로그램 초기 화면 및 메뉴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오피스 2016을 실행했을 때 초기 화면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파일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홈,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일 메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일 메뉴에는 열기, 저장, 새 문서, 인쇄, 옵션 등 메뉴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은 빠른 실행 도구모, 이 공간이 되겠죠. 자, 빠른 실행 도구모면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모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세 번째 리본 메뉴. 자, 여기 3번 항목이 있습니다. 3번. 자, 이쪽 쭉 공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를 최소화하거나 복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F1이라는 거. 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기능별로 묶어놓은 메뉴 탭이다. 자, 홈 삽입. 여기 보면 홈 삽입 페이지 내용 각각 메뉴들이 있고, 자, 이 메뉴들 아래 클립보드, 글꽃, 맞춤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명령, 클립보드 안에 각각의 명령들이 있고 글꼴 안에 각각의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상자, 네 번째 이름 상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름 상자는 우리가 특정 셀을 선택하면 그 셀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열이죠. B열, C4. B와 C가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B4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C와 8이 만나는 이 공간은 뭐라고 읽어요? C8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상자에서는 셀 이름, 셀 주소 같은 거, 셀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 항목이나 그리기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의 이름이 표시되기도 한다. 자, 수식 입력줄, 다섯 번째 수식 입력줄 여기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및 수식, 계산식을 표시하는 것이 수식 입력줄이다. 자, 행머리글, 열머리글인데 이 부분을 많이들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먼저 이 가로 A, B, C, D 이 가로만 보면 우리가 행입니다. 행. 그런데 7번을 보면 열머리글이라고 하네요. 가로 방향은 원래 행 아닌가요? 예, 원래 가로 방향은 행입니다. 그런데 왜 열머리글이라고 하죠? 자, 이래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 A는 A열입니다. A열. B열, C열, 열의 머리에 있다라고 해서 열머리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 보면 행이지만 열의 머리에 있다라고 해서 열머리글. 자, 이 앞에 번호 있죠. 이 앞에 번호를 쭉 밑으로 보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행 번호 1행, 2행, 3행, 4행 행의 머리에 있다라고 해서 행머리글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행의 머리로 1, 2, 3, 4가 있고 열의 머리로 A, B, C, D 등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시트 탭이 있습니다. 시트 탭은 현재 기본적으로 1개가 있지만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최대 255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준비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있습니다. 작업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상태 표시줄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초기 화면 및 메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봤으니까 관련 문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다. 자, 작업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건 제목 표시줄이 아니라 상태 표시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 표시줄은 이 상단에 메뉴에 있는 이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고 주로 파일명 등을
표시하는 것이 제목 표시줄이다. 따라서 1번 제목 표시줄이 아닌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리본 메뉴는 엑셀의 다양한 명령들을 용도에 맞게 탭과 여기 탭,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탭과 그룹, 자 맞춤, 글꼴 이런 그룹 등으로 분류하여 아이콘, 각각의 명령 아이콘들로 표시되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놓는 곳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도구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 있습니다.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 항목이나 그리기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의 이름이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거. 자, 2단원 이름 정의. 자, 앞서 1강의 전체 출제 빈도가 6%로 낮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단원의 이름 정의는 별이 4개입니다. 집중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 항목,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면 차트 1, 차트 항목이나 그리기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 이름이 표시된다. 자, 이름 정의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밑줄은 가능합니다. A 언더바 B는 가능한데 A 빼기 B 하이픈은 이런 하이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밑줄은 가능합니다. 통화 중 하나로 시작할 수 있으며 최대 255자까지 가능하다. 같은 통화 문서 내에 시트가 달라도 동일 이름은 정의할 수가 없다. 셀 주소 A1,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를 현재 구입가로 이름을 정의하고 있는데 A1, 뭐 C1, D1 이런 셀 주소는 이름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절대 참조를 사용한다는 점, 중간에 특수문자, 공백은 불가능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자, 시트명에는 여기 공백이 불가능한데 시트명에는 공백이 가능합니다. 공백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시트명입니다. 또 찾아 바꾸기, 정렬 옵션, 이것은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는데 이 이름 정의를 할 때는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뒤로 가면서 이 대소문자 구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대소문자가 구분되는 것은 두 군데다. 찾기 바꾸기, 정렬 옵션. 이 두 곳에서만 대소문자가 구분되고 나머지는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된 이름은 수식 메뉴의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 편집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해당 내용을 간략히 실습을 하고 아래 내용까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 내용까지 간략히 실습을 하고 와서 이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B2 첫 번째 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름 정의를 안 한 겁니다. 이름 정의를 여기다가 구입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구입가,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앞으로 이 범위를 잡으면 구입가라고 나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이 부분 여기 보면 절대 참조 형태로 이런 달러들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절대 참조 방식으로 이름이 정의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품목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품목. 자, 띄어쓰기, 공백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품목이 돼버렸네요. 품목. 자, 공백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공백. 자, A2로 이름 정의를 해볼까요? A3. 셀 주소도 역시 안 돼버리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셀 주소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셀 주소도 역시 이름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왼쪽 열은 우선 빼겠습니다. 왼쪽 열. 맨 위에 코드 번호, 분명, 규격, 단가, 이 첫 행을 기준으로 이름을 정의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명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규격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단가 사이에 공백이 있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름을 정의할 때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들어와 보니까 이름 정의가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규격. 그런데 밑에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품명
규격 사이에 밑줄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만 블럭을 잡고 여기에 품 띄고 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죠.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공백을 이렇게 밑줄로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식 정의된 이름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코드 번호, 품명, 규격, 단가인데 이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에 염두를 두시면 됩니다. 첫 행 왼쪽 열을 기준으로 자동 이름 정의한다.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하면 첫 행을 기준으로 왼쪽 열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끝행 오른쪽 열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첫 행 기준으로만 작성을 했을 때 품명, 규격, 단가에 공백이 있다는 거. 정의할 때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밑줄 형태로 이름이 자동 정의된다는 거. 직접 입력을 할 때는 공백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 밑줄을 공백의 형태로 포함을 시켜서 이름 정의가 자동으로 정리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문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려고 한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름 정의는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아닌 달러를 사용하는 절대 참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소문자가 구분되는 것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찾기, 바꾸기와 정렬 옵션에서만 대소문자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정의된 이름은 시트가 달라도 동일 이름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정의된 이름을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 따라서 2-1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다. 상대 참조가 아니라 이름 정의는 절대 참조를 기본으로 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A2부터 여기서부터 D5까지 선택하여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현재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복 이름은 적용할 수 없다. 이름 정의 후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 있다. 이름 정의에서 편집,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통합문서에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있다. 중복된 건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이름이 있는 경우 기존 정의를 또 똑같은 이름으로 정의하려고 하면 기존 정의를 바꿀 것인지 묻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다. 워크시트 이름 상자에 코드 번호, 자, 여기 코드 번호 있습니다.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첫 행이죠. 이 코드 번호는 A3부터 D5 이 세 개의 선택 영역이 된다. 품명은 복사용지, 프린터, 견출지 이 세 개가 이름 정의가 이 품명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품명 이렇게 공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품 사이에 밑에 언더바를 이용해서 공백만큼 이 사이에 언더바를 넣어서 이름 정의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 현재처럼 이렇게 공백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현재로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명 또는 품명 이렇게 밑줄 공백 수만큼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의 문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환경 설정, 파일 옵션에 이번에는 고급 탭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별이 1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간략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의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의 옵션에 고급 탭이 있습니다. 자, 고급 탭에 보시면 엔터 후라는 게 있습니다. 엔터 후 보이시죠?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 어디로? 아래로 이동한다. 근데 나는 아래로 안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위쪽으로 가고 싶어. 자, 이렇게 엔터 후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래로.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환경 설정을 변경시켜 주시면 고급에 자,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엔터를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후
방향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엔터 후 방향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점 자동 삽입이 양수일 때, 현재는 양수 2가 있습니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수일 때 소수점 자동 삽입은 체크를 해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자, 물론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500을 한번 쳐볼게요. 500. 500 쳤는데 왜 5만 나오죠? 다시 그러면 1000 쳐볼게요. 1000 쳤더니 10. 왜 이러지? 1500 쳤더니 15. 0이 두 개가 사라져버리네. 자, 그렇죠. 0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고급의 이 자동 소수점을 양수로 적용하면 0이 그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로 놓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를 한번 쳐볼게요. 2를. 자, 양수일 때는 0을 줄여갔지만 음수일 때는 0을 자동으로 늘려줘요. 우리 회사는 5천만. 0이 몇 개지? 0이 몇 개지? 헷갈려요. 그러면 5만 쓰면 자동으로 5천만이 나오게 하려면, 자, 몇으로? 마이너스 7로 놓으면 5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겠죠. 5 하면 500. 마이너스 7로 하면 5천만. 그런 식으로 자기 업무 환경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자, 채우기 및 셀 끌어서 놓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의 좋은 점이 이렇게 놓고 오른쪽 하단에 여기다 놓고 마우스로 끌어내리면 채우기 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수식을 반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환경 설정에서 고급에서 자, 이 부분을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풀려있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셀 끌어놓기 허용을 풀면, 자,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이 안 돼요. 안 끌어져요, 밑으로. 그러면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이 안 되는 엑셀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우기 핸들을 걸어주시고, 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런데 더블 클릭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더블 클릭을. 자, 옵션에 가서, 자, 셀에서 직접 허용을 여기는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여기는 풀었습니다. 직접 허용은 풀어버렸어요. 그럼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제 컴퓨터 엑셀이 이상해요. 이럴 때는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 셀에서 직접 편집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에서 자동 완성 기능. 자, 자동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부장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장. 오른쪽으로 가네요.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해놨나봐요. 여기다가 과장 또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부 하니까 자동으로 나와버리네요. 나 부밖에 안 쳤어요. 저는. 자, 과만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몇 글자? 자, 반복되는 글자를 몇 글자만 치면 여기는 아래쪽으로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놓고 몇 글자만 자동으로 쳐도 자동 완성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기능은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또 업무에 잘만 활용을 해주시면 재밌는 기능들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후 방향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변경이 가능하다. 기본은 아래쪽이다. 자, 소수점 위치, 음수는 0을 늘리고 양수는 0을 줄인다. 자, 마이너스 3에서 3을 입력하면 0을 3개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소수점, 자, 양수로 입력하면 앞으로, 그냥 3을 하면 앞으로인데 이렇게 놓으면은 뒤에를 없애버리기도 하죠. 0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소수점을 늘려줍니다. 셀에서 직접 채우기 핸들 여부, 더블 클릭, 아까 편집, 더블 클릭 여부, 그리고 몇 자 입력하면 기존의 입력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자동 채워진다. 자동 완성 기능이죠. 이 경우는 단 텍스트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텍스트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고급 옵션 밑에 보면 행렬머리글, 우리가 아까 행머리글, 열머리글 엑셀에 있었죠. 행머리글, 열머리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눈금선, 또 세례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세례 표시한다.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잘못 건드릴 수 있어요. 자, 는 8 빼기 8은
그러면 0이죠. 그런데 컨트롤 키와 숫자 키보드 1번 왼쪽에 보면 물결 모양의 키가 있습니다. 이런 물결 모양. 자, 1번, 2번 왼쪽에 보시면 이런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물결을 누르면 는 8 빼기 8. 저는 8 빼기 8 0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는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더블 클릭도 안 돼요. 제가 옵션에서 안 풀어놨나 봐요. 자, 는으로 시작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식 그대로 나와요? 컨트롤 물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자, 이 부분 직접 편집 끌어놓고 아래쪽에 좀 더 내려와서 이 부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머리글 여기 A, B, C, D 있죠? 이걸 안 보고 싶다. 안 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과 대신 수식 아까 는 빼기 8 빼기 8 그 수식 자체를 보고 싶다. 자, 단축키로는 컨트롤 물결입니다. 여기서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이런 선들이 있죠? 이런 선들을 안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체크 해제하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 엑셀 옵션에 고급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 대신 8 빼기 8 0이라는 결과 대신 수식 자체를 나타내는 컨트롤 물결 쓰기도 하고 자, 여기서 체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0값, 셀 눈금선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이 고급 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시험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파란색 부분들이 이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내용 살펴봤고 관련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의 소수점 위치를 3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숫자 5를 입력했다. 자, 여기 소수점의 위치를 양수 3이냐 음수 3이냐 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양수인 경우에는 해당 숫자 우리가 5를 3은 땡이죠. 5를 입력한 겁니다. 5를. 자, 5를 입력한 겁니다. 직접 5를 입력한 거예요. 자, 근데 양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소수점 자릿수만큼 0이 증가되고 음수 3, 마이너스 3을 했다면 오른쪽으로 소수점 3이 아니라 5000이 들어가야 되겠죠. 5000. 자, 이렇게 해서 정수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왼쪽은 소수점, 오른쪽은 정수 형태로. 따라서 현재는 양수 3이기 때문에 1번과 같이 0.005가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을 했다면 5000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의 문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4단원 프로그램 환경 설정 파일의 저장 옵션 역시 별이 1개입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의 확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LSX, 엑셀의 기본 파일 형식입니다. 여기서 M이 들어가면 매크로, M은 매크로다. T가 들어가면 서식, 템플릿의 약자, 서식 파일이다. 주로 기본 서식 파일은 XLS 스타트 폴더에 문서 파일명은 북으로 저장된다. 보호되거나 숨김 영역은 서식 파일에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T는 템플릿, M은 매크로. 자, 여기에는 T와 M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매크로가 되겠죠.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 매크로가 포함된 템플릿 서식 파일입니다. XLK는 백업 파일, 뭐 TXT, CSV, PRL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텍스트 파일에 해당되는 거고 HTML 웹페이지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파일 관리 저장 옵션에 암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문서 저장할 때 백업 복사본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하면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게 된다. 백업이란 뭐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하나 더 복사해 두거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체크를 하면 백업 복사본이 저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이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열기 암호 1, 2, 3, 4였는데 암호를 모르면 열 수 있어요? 열 수가 없습니다. 암호를 모르면 문서를 열 수 없다. 자, 그런데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몰라도 열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읽기 전용으로 편집이 안 된다는 거죠.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볼 수는 있지만 열기 후에 수정하여 원래 파일로 저장은 할 수 없다. 저장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파일로 저장은 할 수 없으나 다른 이름으로 문서를 저장은 할 수가 있다는 거. 쓰기 암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몰라도 문서를 열어서
볼 수는 있지만 수정 후 문제입니다. 수정 후에 원래 파일로는 저장할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읽기 전용 권장이 있습니다. 문서를 열 때 통합문서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2번과 3번 내용을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의 내용까지 정리하고 관련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통합문서 저장 시 설정할 수 있는 일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여기 있습니다. 백업 파일 만들기를 체크한 경우에는 파일 저장 시 자동으로 백업 파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파일을 하나 더 복사를 해둔다. 열기 암호를 지정한 경우 열기 암호를 입력해야만 파일을 열 수 있고 암호를 모르면 파일을 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기 암호, 여기 쓰기 암호 있습니다. 쓰기 암호가 지정된 경우에는 파일을 수정하고 열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는 그냥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원본 파일로는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원본 파일로 저장하려면 쓰기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쓰기 암호 없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읽기 전용 권장이 있습니다. 체크한 경우에는 파일을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열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 자, 동일 이름으로 저장 시 암호를 입력해야 되며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암호를 입력해야 되고 암호를 모르면 동일 이름으로 저장이 불가능하다. 단 다른 이름으로 할 때는 암호 없이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4단원의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5번째 통합문서 관리 시트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별이 3개입니다. 별이 3개. 자, 워크시트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란 밑에 시트2, 시트3, 시트4 이런 것들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자, 워크시트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작업 등이 가능한데 하고 나서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거. 삽입을 했는데 잘못했네? 삭제하면 되겠죠. 이름 바꾸기 다시 바꾸면 됩니다. 이동, 복사 다시 원래대로 이동, 복사하면 원위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는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 시트 삽입 알아보겠습니다. 시트 삽입은 여기를 누르면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단축키로는 Shift F11입니다. 현재 선택된 시트 앞쪽에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시트 왼쪽에 삽입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시트 오른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Shift F11만 기억하십시오. Shift F11은 시트를 삽입하는데 현재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삽입이 된다. 자, 오른쪽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메뉴를 눌러서 삽입 메뉴 또는 여기를 눌러서 사용을 해서 시트를 삽입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시트 이동. 자, 현재 시트 3에 있는데 시트 4, 시트 5 마우스로 이동하면 편리하겠지만 단축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은 이전,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다음. 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업, 이전, 다음.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다음을 좀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다운이죠. 페이지 다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더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페이지 업은 몰라. 페이지 업은 모르고 페이지 다음만. 그러면 얘는 반대죠. 자, 워크시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시트는 별, 슬래시, 물음표 등과 같은 특수문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여기 이름을 변경할 때 이런 특수문자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공백이 가능하다. 공백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워크시트입니다. 31자까지 가능하네요. 이름 정의는 255자인데 워크시트 이름은 31자까지. 또 숫자가 유일하게 가능한 곳입니다. 숫자로 시작. 시트명은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숫자 한글 또 대소문자 구분이 없다. 대소문자 구분이 되는 거 2가지 있습니다. 찾기 바꾸기 정렬 옵션. 자, 대소문자 관련 내용 계속 반복되니까 잘 정리를 부탁드리면서 워크시트 선택 그룹 설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띄고 시트 1과 시트 3을 불연속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다. 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연속된 시트를 선택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다. 불연속은 컨트롤, 연속은 쉬프트
시트를 누른다. 자, 불연속을 이용하든 연속을 이용하든 여러 개의 시트가 선택이 된 경우에는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시트 선택, 컨트롤 또는 시프트를 이용한 경우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이 설정된 경우, 여러 개의 시트가 설정이 된 경우 선택된 그룹, 선택된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입력된다. 이렇게 불연속, 연속으로 선택을 해놓고 임의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룹 선택된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는 거. 자, 컨트롤은 불연속 선택, 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다. 자, 그리고 불연속 선택된 경우에는 시트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Shift를 이용한 연속 선택은 이동 선택된 수만큼 이동도 가능하고 주로 이동을 하고 선택된 시트 이렇게 3개가 선택되어 있으면 3개의 시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의 경우에는 시트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의 선택과 그룹 설정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고 관련 문제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다음 워크시트로 전환하려면 다음 시트로 다음은 다음. 그런데 쉬프트가 아니라 컨트롤입니다. 이전 시트는 컨트롤 페이지 업이 되겠죠. 자, 시트를 복사하려면 컨트롤. 자, 워크시트 앞에 현재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려면 쉬프트 F11 단축키가 되겠죠. 인접하지 않는다. 불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쉬프트는 인접할 때, 인접하지 않는 건 컨트롤을 이용한다 라는 거. 현재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다음 5-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컨트롤은 불연속, 쉬프트는 연속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표시된다. 선택된 시트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을 누른다. 자, 마지막 작업의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실행 취소를 클릭하여 되돌릴 수 있다. 시트 삽입, 삭제, 이름 변경, 이동,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예를 들어서 자, 중간이라는 시트가 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하면 중간 가로 열고 2 또 복사하면 중간 가로 열고 3 이런 식으로 뒤에 일련 번호가 붙어가면서 시트 이름이 복사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관련 해설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강의는 5단원의 내용과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